늙어간다는 거는 얼굴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질 수도 있고요. 피부 자체가 결이 없어지고 좀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항노화 치료로 저한테 한 4가지 정도로 뭐가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리프팅, 스컬트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처진 얼굴을 리프팅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비인 울세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 울세라를 치료받기 전에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항은요,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울세라는 다른 하이프화 장비와 다르게 피부 구조를 직접 눈으로 모니터로 보면서 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약간 다르잖아요. 즉 사람마다 두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깊이의 핸드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울세라의 장점이죠. 거기에 맞는 깊이의 핸드피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팁을 사용하게 되면 초음파가 한 곳으로 딱 모이게 됩니다. 열점이 생기는데요. 현존하는 모든 하이프 중에서 울세라가 가장 정교하게 열점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세라를 받았는데 시술 후 효과가 조금 크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단단한 얼굴 두개골 뼈에서부터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붙어 있고 그것을 잡아주는 게 지지인대죠. 이 지지인대 쪽을 자극해서 늘어진 걸 올려야 되는데 얼굴 살이 너무 많은 분들, 얼굴 살이 너무 두꺼운 분들은 이 지지인대가 올리기 좀 힘들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얼굴 살이 너무 많으신 분인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햇빛에 의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또는 흡연을 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울세라의 원리가 열점을 만들어서 피부에 우리가 계획된 손상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생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되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술하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리고 시술하는 샷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아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당연히 강하게 하면 효과가 좋고 약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울세라가 제시하고 있는 시술 강도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효과는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고문하듯이 아주 강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최근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술 강도를 올리기보다는 샷수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좀 부드럽게 열점을 많이 받는 게 효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당연한 거죠. 한 곳에 같은 깊이층만 쭉 하기보다는 층을 다르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초음파를 조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와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보톡스, 필러, 울세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필러, 보톡스, 울세라 중에서는 보통 울세라를 먼저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필러, 보톡스를 시술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일 시술에 있어서요. 자, 다음으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조언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귀 앞쪽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쪽으로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게 좋고요. 입술 밑에 올라가는 신경, 턱 신경 부분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시술한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포인트에 중첩해서 쏘면 안 되겠죠. 간혹 가다가 좀 실수를 해서 한 곳에 계속 중첩을 하게 되면 지방 위축이 생겨서 볼이 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한 곳에 중첩해서 쏘지 않게 되면 지방 위축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술 간격과 유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 가이드에 맞춰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유지치료는 당연히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아지게 되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주기로 유지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개월, 1년 반? 한국에서는 보통 뭐 1년 정도 간격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해외, 미국에 있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샷수가 보통 900샷 이상입니다. 즉, 많이 쐈기 때문에 18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샷수에 따라서 좀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한 500에서 600샷 정도를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약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유지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논문에 없는 내용이고 이제 제가 또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이프 중에서 울세라 아까 말씀드렸죠. 열점이 생기는 게 가장 정교하다고 했죠. 효과가 좋다고 했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하이프에 비해서 같은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인 경우에는 마취크림만 바르기는 조금 불편하신 것 같고요. 특히 제일 아픈 부위가 이쪽 턱선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울세라를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굴의 다른 부위는 마취크림으로 하면 충분히 통증이 컨트롤이 되고 이 턱 쪽 부분에는 신경 차단 마취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경 차단 마취하고 해당받는 시술 부위에 30분 이상 마취크림을 바르면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울세라 엄청 아프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컨트롤하면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울세라 팁 보통 이렇게 생긴 거를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울세라 중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끝이 팁이 되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아이 울세라라고 하는데요. 눈 이쪽 가쪽부분에 해서 눈이 좀 처지는 부분에 조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울세라를 받고자 결심하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울세라와 같은 하이프, 국산 다른 하이프랑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통증이 어느 정도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이 울세라를 받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